자, 우리 이제는 오늘 이제 여름방학 특강 3차시죠. 그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4단원, 대단원 4단원의 산업혁명 같이 나갈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핵심, 주요 단원들, 그리고 이 세계사 내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뭐 인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비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라든지 이런 과목들이랑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학습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잘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목표는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영국의 혁명이랑 그리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 요 세 가지를 나갈 거야. 요거 세 개만 나가면 조금 더 수업이 일찍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을 바로 귀가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항상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수업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겨울방학 때 엘빈 도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들어가지고 인류사에는 크나큰 3개의 물결이 있었다. 3개의 웨이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엘빈 도플러가 이야기했었던 3가지의 물결, 일단 첫 번째 물결은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됐었던 농업혁명, 즉 신석기 혁명이었고 인류사의 큰 획을 일렁임을 남긴 사건이란 말이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었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물결은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1학기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문명의 형성부터 신석기였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4대 문명 하면서 신석기 혁명이 왜 신석기 혁명인지 알았었어.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 제 두 번째 웨이브,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 산업혁명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사에도 산업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신분체제가 있었고 봉건제가 이제 사회마다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자본인 거야. 사회가 자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야. 자,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렇죠. 영국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까닭 5가지.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이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온다. 자, 두 번째는 영국은 일찍이 식민지 확장 산업에 일찍이 식민지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영국에게 약 300년 동안 수탈당했었던 나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인도. 그쵸? 인도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는데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그래서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지하자원이 풍부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는요, 풍부한
노동력, 값싼 노동력, 도시 노동자들이 차고 넘쳤었는데 이 노동력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클로저 운동에 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 우리가 12강에 르네상스 했었을 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들어가지고 유토피아가 비판하고 있는 영국 사회의 모습, 바로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토에다가 다 뭐 한다 그랬지? 양을 키웠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들. 혹시라도 인클로저 운동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얘들아, 자, 인클로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울타리치기라고 이야기를 했어. 원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인, 지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제 소작농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지대를 받는 형식이었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니 어차피 지대를 받아봤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양을 키워서 토지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깎아서 파는 게 더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토지가 없었던, 자신의 영토가 없는 소작농들은 더 이상 토지를 빌려주지 않는 지주들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일거리를 찾아서 농촌의 이 인구가 도시 노동자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에 풍부한 이 값싼 노동력이 모이게 되면서, 자, 양털을 깎아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팔았었다 그랬죠. 그 양털로 뭐 했을까? 옷 만들어 입죠. 그쵸? 양목 코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했었던 것까지, 이 5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다라는 이야기. 자, 더불어서 모직물 산업의 이 모를 면으로 바꿔가지고 선지를 내는 경우가 많아. 요게 5가지 이유잖아. 딱 좋은 게 뭐겠어요? 하나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모직물 산업과 면직물 산업을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는 거야. 면직물은 아니야, 얘들아. 면직물은 목화고, 모직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털모, 동물의 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모. 모직물 산업의 발달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2번, 3번, 4번, 5번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 이건 뭐지 싶은 게 하나 있어. 바로 뭐야? 명예혁명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혁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혁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제 장미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랭카스터 가문과 그리고 요크 가문 간의 이 대립, 그랬는데 이제 이 붉은 장미파, 백장미파가 싸웠다가 결국에는 투저 왕조가 왕조를 통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혁명은 2가지 혁명만 기억하면 돼. 청교도 혁명과 그리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아서 명예로운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명예혁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에 2번째 파트가 있어가지고 살짝 띄워놨고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영국은 국교회를 믿는 나라야, 얘들아. 국교회가 어떤 나라라 국교회가 뭐라 그랬었지? 카톨릭이랑 조금 다르게,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해요? 바티칸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교황청. 교황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동로마 같은 경우에서는 성상숭배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되고, 로마 가톨릭이랑.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교황보다는 이제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어.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도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다가, 그치? 가톨릭을 믿고 있었다가 어떤 문제로? 헨리의 이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니, 나 그럼 가톨릭 안 해.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립했었던 게 국교회야.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국왕이 된다. 그래서 국교회를 믿어야 되는데 신교가 생겨났었잖아요. 칼뱅교, 루터교와 같은 신교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특히나 직업 예정설,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었던 칼뱅교. 사람들이 귀족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높게 인정을 해줬지만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좀 천한 일을 한다는 듯이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의 이 직업은 누구께서 주신 거야? 하늘. 신께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뱅교를 많이 믿었었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을걸? 이 칼뱅교가 시간이 지나서 청교도 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 칼뱅교를 믿는 사람들을 퓨리턴, 순수한 퓨리턴이라고 불렀고 네덜란드는 고이센, 그리고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불렀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지금 영국하고 있으니까 영국의 퓨리턴, 즉 청교도인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인들이 중심적으로 청교도를 많이 믿었었다. 당연히 영국 이제 국왕은 어떻게 했겠어?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쵸. 아무래도 좀 박해를 했죠. 왜냐하면 종교가, 나라의 종교가 하나로 관통이 되고 하나로 통일이 돼야지 국왕의 힘도 세질 수 있는 건데 특히나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수장을 국왕으로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교회를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믿어야 국왕의 권한도 그만큼이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절대왕정 이유잖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믿는 종교들이 분열이 되면 당연히 왕의 입지나 권력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보다는 국교회를 조금 더 많이 강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농민, 상민 그리고 이렇게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세 글자, 젠틀이라고 부를 거예요. 젠틀리의 성장. 청교도 혁명의 시발점은 젠틀리의 성장이다.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의 중심이 되었었던 이들이 젠틀이었어. 젠틀이들이 믿었었던 종교가 무엇이라 그랬죠? 청교도.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혁명의 이름을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젠틀이라는 사회계층이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 당시 영국의 국왕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제임스 1세였어요. 자, 제임스 1세는요, 우리 절대왕정 배웠을 때 절대왕정의 근거, 뒷받침이 되는 게 뭐라 그랬었지? 나의 권력은 누가 물려주신 거야? 그렇지, 신께서 점지해 주신 거야. 이거 뭐예요? 그렇지, 왕권 신수설이었어.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가지고 전제 정치를 했다. 왕권 신수설을 근거로 전제 정치를 일삼았다. 전제 정치는 선생님이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 그렇지, 독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절대왕정 이후에도 왕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통치를 하려고 했었고 제임스 1세 아들이었었던 찰스 1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윽고 찰스
1세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했었던 그대로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제임스 1세와 이 찰스 1세가 전제 정치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뭐까지 해요? 국교회를 믿지 않는 신교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했다. 청교도 탄압. 근데 단순하게 청교도인들만 탄압했었던 것이 아니라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요, 영토 확장, 전쟁에도 굉장히 진심이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허구한 날에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알잖아. 여러 번의 전쟁사를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전쟁에서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그치? 전쟁 한 번 하면 인력도 인력이고 그리고 돈도 정말 많이 들어가. 찰스 1세가 허구한 날에 전쟁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나라의 재정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인들이 민가에서 이제 자고 바로 이제 다음날 이동을 하고 그렇게까지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가와 군부대의 경계가 흐려져요. 우리 생각해봐. 나 집에 학원 끝나고 들어갔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이 국군장병분들께서 식사를 하러 오신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선뜻 내어드릴 수 있지만 허구한 날에 맨날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한다고 생각해봐. 아니 군부대는 대체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비를 아낀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치? 전쟁을 안 하는 게 방법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꼭 필요한 전쟁이라는 건 없죠, 세상에. 하지만 전쟁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나라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고 군인들도 결국에는 이제 나름대로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민가에서 자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한다. 우리 여러분들이라도 조금 어떤 이런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의회에서 야, 이거 진짜 국민들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 당시에 찰스 1세가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고 했어. 새로운 세금? 왜? 나라의 재정의 90%는 뭐라 그랬었죠? 세금이라 그랬었지.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금을 더 내게 시키면 돼. 근데 기존에 냈었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걸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거야.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당시에 이 영국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로운 세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을 더욱 늘릴 때,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금, 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의회를 소집해요. 자, 의회를 소집하게 되자 이제 의회에 모여 있는 이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동안 참아왔었던 찰스 1세가 이제 너무 전쟁을 남발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민가에서 재우고 탄압하고 청교도인들을 탄압하고 했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이제 서류로 써가지고 올리게 돼. 그게 바로 의회의 중요한 얘기죠. 자, 의회에 권리 청원서를 제출한다. 권리 청원서 제출. 민가에서 이제 더 이상 군인들을 재우지 않는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왕의 권력이 강하게 집중되지 않는 좀 견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찰스 1세는 지금 뭐가 필요해? 세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했었냐? 이 의회의 권리청원서를 승인해 줍니다. 되게 의외죠? 그쵸?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싸우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날의 그 일을 회상해 보면서 아, 나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걸. 아, 나 이렇게 좀 할 걸. 하는 생각들 좀 들잖아. 그치? 후회하잖아? 마찬가지로 찰스 1세도 승인을 해놓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의회놈들이 되게 건방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나는 의회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의회를 해산시켜버리는 거야. 졸지에 이 의회에서 활동했었던 이 정치인들,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실업자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찰스 1세가 의회를 다시 소집할 때까지 우리 의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리고 찰스 1세가 10년 넘게 의회를 소집 안 해요. 10년 넘게 무직인데 언제까지나 찰스 1세가 의회를 다시 소집하기만을 기다릴 순 없겠지. 그치? 10년이라는 시간 애들아 되게 길어. 여러분들 10년 뒤 생각해봐. 10년 뒤, 이 조그만한 여러분들도 10년 뒤에는 20대 중반 초반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제 의원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던 의원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정치는 선생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기야. 인기.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만큼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이 돼야 되겠죠. 아니, 진짜 막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얼굴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연설을 많이 해야 돼. 그치? 의석에서 연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정치인들, 인기 있는 의원들이 연설을 많이 하지 이제 막 의원이 된 이 새내기 같은 사람들한테 당장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도 정치에 대한 포부나 뜻은 품고 있었지만 연설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였어요. 그러니 대중들의 눈에 눈도장 찍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게다가 의회까지 해산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버 크로멜은요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했어. 근데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 그치?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논리적 사고 아니면 수리 능력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있는데 올리버 크로멜은 의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몰진 못했어도 전쟁 천재였었던 거야. 전쟁을 정말 잘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뭘 하게 된 거야? 인기를 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이따가 선생님이랑 프랑스 혁명 얘기할 때도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인기가, 정치에서 인기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참전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지. 전쟁에서 나갔다만 하면은 이겨가지고 돌아온대. 사실상 국민 영웅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한 인기를 얻게 되었었던 시기였던 거야. 자, 의회가 해산됐었던 10년이 넘었었던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각기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본인이 살 구멍을 찾아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약 한 1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찰스 1세가 다시 의회를 재소집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오랜만에 의회를 다시 재소집했지만 이 왕과 국왕과 그리고 의회의 의견은 좁혀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일어난 게 왕당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의 내전, 전쟁이 일어나고 만 거야.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하게 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크로멜이 전쟁 천재였다고. 누가 승리했을까? 그렇지. 크로멜이 중심이었었던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된 거야.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찰스 1세의 입지와 더불어서 찰스 1세를 지지했었던 이 왕당파의
이 입지도 굉장히 크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찰스 1세가 잠시 몸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잠깐 이제 나라를 떠나가지고 어떻게든 좀 자신의 힘을 좀 키워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영국이 섬나라잖니 얘들아. 배를 타고 나가려고 이 스코틀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찰스 1세 뭐 많이 했다고? 전쟁 많이 했다 그랬지. 이웃 나라들이 다 싫어해요, 찰스 1세를. 그래서 의회파한테 찰스 1세를요 돈 주고 팔아버려. 돈 주면 내가 니네 나라 국왕 다시 돌려줄게 해가지고 찰스 2세가 배 타고 돌아오니까 다시 영국 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국민들의 뜻이나 의회의 뜻을 전혀 수반하지 않고 자신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왕권 신서설을 계속 내세웠다 그랬죠. 이 자신의 왕권은 신께서 점지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감히 나라 밖을 벗어나려고 하다니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시켜 버렸다. 왕이 한 명인데 왕이 처형당했어. 그럼 왕이 이제 몇 명이야? 그렇지, 왕이 0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더 이상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똑똑한 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왕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대통령은요,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자 나라의 대리인,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최고 대리인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그래서 무조건 높다, 왕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화정이에요. 왕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됐다. 우와, 잘 됐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었던 전쟁 영웅이자 천재였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집권했었던 크로멜 집권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크로멜 집권기 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크로멜 집권기, 크로멜이 정말 독실한 이 청교도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 독재와 군인을 중심으로 통치시키고, 이 국민들도 군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찰을 많이 했어서 감시라고 하죠. 그래서 막 이제 집에 창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살잖아. 그럼 그 창문 밖에 이렇게 군인들이 몰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허튼 짓을 하지 않는지. 자, 그래서 군사 독재를 하고 있었었다. 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청교도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퓨리턴, 청교도에서 강조했었던 것들이 뭐예요? 욕심을 많이 내라 그랬어? 아니면 욕심을 조금 내라 그랬어? 욕심을 많이 내라? 조금 내라? 직업 소명서를 생각해봐, 얘들아. 이 직업은 누가 주신 거야? 신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막 엄청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절제.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사람들한테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칼뱅교랑 여러분들 루터 95기조 반박문 이야기 들어봤죠? 이 신앙의 구제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다? 성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의 근거를 찾았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 알겠지만 성경책에 크리스마스를 챙기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니 이 날은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 없어. 마찬가지로 크로멜이 주말마다 따박따박 사람들한테 쉬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주일이잖아. 주일에는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걸 누가 감시해? 군인이 감시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왜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쉬고 싶잖아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막 학원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싫어하잖아. 그치? 근데 크리스마스에는 또 일을 해야 돼. 왜? 성경에는 크리스마스에 쉬라고 한 적이 없는걸?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챙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쿠키를 굽는다던가.
가족들과 뭔가 칠면조라도 구우려고 치면은 어떻게? 탄압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강력한 금욕주의와 그리고 탄압에 있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던 중에 이 크롬웰이 내세웠었던 새로운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따가 배워볼 나폴레옹의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랑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크롬웰 집권기 당시 크롬웰이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을 나름대로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것이 항해법입니다. 항해법. 무엇이랑 헷갈리면 안 되냐? 이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 많이 바꿔서 냅니다. 자, 이 항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네덜란드가 배를 엄청 잘 만들어, 얘들아. 네덜란드가 배를 엄청 잘 만드니까 항해법을 실시해서 원산지 배, 무역할 때 원산지 배 또는 영국 배만 이용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덜란드 선박은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항해법이었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찰스 1세가 너무너무 싫어요. 찰스 1세래. 크롬웰이 너무너무 싫어요. 심지어 찰스는 왕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크롬웰은 왕도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민심이 자꾸 이제 크롬웰 싫어, 크롬웰 싫어 이렇게 됐었는데 크롬웰이 아니나 다를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요즘 이제 말라리아 모기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자, 크롬웰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크롬웰이 죽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가 낫다? 왕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왕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왕정이 복고된다. 왕정이 복고돼서 이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찰스 2세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싫냐면 의회가 제일 싫지. 왜? 우리 아버지를 탄압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찰스 2세도 다시 무엇을 시작하는 거야? 전제정치를 시작하는 거야.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네, 마찬가지로 전제정치를 하면서 특히나 청교도인들을 많이 탄압했어. 또 역사가 반복되는 거야. 투기디데스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역사는 반복된다. 결국에는 이제 또 한 번 청교도인들이 탄압받고 많은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무슨 종교를 믿는다 그랬어? 청교도를 믿는다 그랬었지. 그치? 청교도를 믿고 있는데 계속 탄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불만도 커졌었겠죠. 결국에는 이제 의회가 예전의 의회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자,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킨 다음에 청교도인들을 탄압하지 않고 청교도인들을 옹호했었던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해요. 왕이 둘인데 그렇다고 왕권이 다시 강해지냐, 절대 왕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의회에서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해주면서 동시에 종일난장 내밉니다. 종일난장 내밉니다. 여기에 서명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을까? 이제 강력한 왕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중심으로 입법, 사법 등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회의 권리 장전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권리 장전서 제출.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명분으로 어쨌든 왕이 오른 거잖아. 많은 의원들이
청교도인들이었었는데 청교도인들을 옹호했었던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으로 추대되면서 권리 장전서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서 우리 세계의 역사상 최초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최초의 입헌 군주국이 됩니다. 입헌 군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은 있어요. 왕은 있는데 나라의 이 정치의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의회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입헌군주제로 잘 알려진 나라들 일본, 영국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수립된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메리를 공동왕으로 추대하고 나서 이 의회에서 권리장전서의 승인을 받은 거야. 이 순서를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이렇게 혁명에 대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쭈르륵 하니까 너무 못 외우겠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요 세 글자 세 글자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크로멜의 집권기도 마찬가지로 세 글자로.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청교도 혁명. 제일 먼저 청교도 혁명은 무엇에 의해 가지고 권리청원서, 의회가 제출했었던 이 권리청원서에 승인을 받게 되지만 결국 의회는 해산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회가 재소집되지 않자 이 의회파의 이 의원들이 힘을 키워서 이후에 왕당파와 의회파의 전쟁 끝에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며 찰스 1세가 저형되고 왕이 있어 없어 공화정이 수립됐다. 세 글자 청천공 이렇게 외워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청천공.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크로멜의 집권기는요 군사 독재, 금욕주의, 거기에다가 항해법까지 해가지고 궁금한 뭐가 그렇게 궁금함? 자, 궁금한 따라해볼까요? 궁금한. 그렇죠. 뭐가 그렇게 궁금한? 자,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자, 명예혁명.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로운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명예혁명은요, 마찬가지로 왕정이 다시 복구되었지만, 크로멜 사후에 이 왕정이 다시 복구되었지만, 이윽고 시작되는 전제정치와 청교도인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의회에서 제출한 권리, 장전서의 승인을 받게 된다. 장전과 청원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글자로 외우고 있는 거야. 자, 권리 장전서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입헌군주국이 탄생했다. 그래서 세 글자로 명장군 따라해볼까요? 명장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청천공. 크로멜의 집권기는요, 궁금함. 그리고 명예혁명은 명, 장, 군. 많이 헷갈리면 얘들아 청교도 혁명이니까 권리청원, 권리장전, 윌리엄, 메리. 너네들이 과연 여기에 승인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장전. 자, 이렇게 해서 청천공과 궁금함. 그리고 명장군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문제 어때요? 안 어렵죠? 그쵸? 해보니까 괜찮죠? 이게 역사의 재미 아닐까, 얘들아? 자, 1번. 청교도와 이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거른 것. 크로멜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리 장전은요? 권리 장전 명예혁명이잖아. 그치? 청교도 혁명이 아니네? 그럼 이거 빼버리자. 자, 기억. 그리고 권리 청원서. 당연히 청천공 관련 있죠? 마지막 공화정 수립. 청천공 관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영국의 혁명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몇 번이야? 4번이 되죠. 그쵸? 4번. 3번.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지. 3번. 정부가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했다? 아니죠. 이거는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말입니다. 자, 4번. 산업혁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결과로. 뭐겠어요? 아니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거. 인클루전 운동 맞잖아요. 그치? 농촌에 있었던 노동력이 다 도시의 값싼 노동자로, 값싼 이 노동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몇 번이겠어? 5번. 신항로 개척은 얘들아 16세기잖아. 그치? 16세기잖아. 우리 지금 18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조금 쉬고 프랑스 혁명 바로 이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어때요? 2학기 단원 훨씬 더 템포도 짧고 재밌지 않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 재밌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항상 말로만 들어봤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등 교과 안에서 배우는 프랑스 혁명은요, 진짜 빙산의 일각. 정말 기본적인 것만 배우거든. 그러니까 흐름의 가장 큰 틀 정도만 배우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지 않겠지만, 정말 깊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고,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학과를 간다고 하면 정말 깊은 내용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학교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부분이니까요. 좀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 이름도 굉장히 조금 어렵고, 있었던 일들도 굉장히 이제 많았었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세계사의 이 프랑스 혁명은 어렵지 않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배경을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구제도의 모순, 말 그대로 제도, 옛날 제도의 모순. 구제도의 모순, 이거를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앙시앙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랑스의 신분제 하면은 빠짐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몽골 했을 때도 등장했었죠. 요 피라미드가 등장을 합니다. 1신분이 있고, 2신분이 있고, 그리고 3신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1신분, 2신분은 전 국민의 2%에 해당하고,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그럼 뭐겠어? 2신분은 귀족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3신분이 이제 전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이었었는데요. 2%였었던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는요, 혜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었을까? 첫 번째,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면제한다 해서 면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면세 혜택과,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이 있었을까? 면세 혜택이랑 더불어서 정치적 특권. 그렇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사실 평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야기 잘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이 회의 안에서 의결권들이 훨씬 더 이제 성직자나 귀족들의 수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참석 수가, 자릿수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정치 참여 혜택도 있었고, 그리고 군면제. 군대를 가지 않는 군면제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성직자와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민은요, 세금도 다 납부를 해. 근데 이제 군대도 가. 나라를 지켜.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게 그들의 가장 큰 분노 포인트였었는데요. 자, 이 당시의 왕은요, 루이 16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절대왕정, 프랑스 절대왕정을 이끌었었던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이는 누구였어? 루이 14세였었죠. 그쵸?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였어요. 그쵸? 자, 태양왕 루이에서 우리 16세. 루이 16세는 미국
혁명, 미국 독립을 도와줬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 미국 독립을 너무 크게 지원한 나머지 프랑스의 재정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물론 미국 혁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꾸준했었던 왕실과 귀족의 향락과 사치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이제 돈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지기 시작했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